삼각함수의 두 번째 내용은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6가지라고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요 중에 실제로 이제 뒤에 있는 건 조금 뭐랄까 좀 어려운 얘기죠. 좀 오바고요. 앞에 있는 거 요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죠.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뭐 얘도 그렇게 요 정도까지 네 번째 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두 개는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출제 조망이지 이게 뭐 개념 정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이야기를 다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만 몇 가지 얘기하고 가자면 뭐 그래프니까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겠죠.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리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 어쨌든 함수니까 뭐 그런 거 하죠. 뭐 정의역이 뭐 이거 정의역의 범위, 또 치역의 범위, 또 그래프의 개형, 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프니까 뭐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뭐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거나 혹은 압축이나 팽창 같은 거 x축으로 아니면 y축으로 압축하거나 팽창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좀 정리를 같이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개념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 잠깐 스페이스 바 눌러서 멈춰놓고 한번 연습장에 그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 정도까지 다 얘기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바로 가보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요 녀석인데 이거 이제 우리 상학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 수학 1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학 2 가서도 되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될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주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함정은 뭐냐면 얘를 쳐다보고 주기가 루트 2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주기가 루트 2일 수도 있지. 하지만 주기가 루트 2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루트 2만큼 떨어져서 같은 함수값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한 주기를 간 건지 두 주기를 간 건지 세 주기를 간 건지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 f가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주기의 정수배가 루트 2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죠? 주기가 딱 루트 2일 수도 있지만 꼭 루트 2가 아니라 2분의 루트 2여도 되잖아. 3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여도 된다고요. 그냥 두 주기, 세 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중에 주기 좀 살펴보시면 되고 또 주기를 파악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사인 함수는 원래 주기가 뭐였냐면 2파이였거든. 그죠? 그럼 코사인이랑 녀석 자체는 여기에 2파이가 들어가면 한 주기가 끝난다는 거야. 그럼 나는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기가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무슨 공식처럼 왜 뭐 나중에 또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b분의 2파이가 주기야. 이렇게 달달달 외우시면 헷갈리거든요.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라고. 얘도 하나 볼까요? 코사인이라는 녀석이래. 주기가 뭐였다고? 2파이였다고. 그럼 이 전체가 2파이가 되려면 내가 x에 어떤 숫자 집어넣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주기 파악해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런 거 보자고. 사인이야. 이 뒤에 2파이 x 왔어요. 나 x에다 뭐 집어넣어야 2파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 함수의 주기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2번 보시면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연속인 주기함수래요. 그런데 G1이 1이고 이 녀석은 주기가 3이래. 살펴보면 G라는 녀석은 그냥 주기라고만 나와 있고 F가 주기가 3이다 그랬거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F7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G1이잖아. 그죠? 주기가 3이라는 건 F7은 누구랑 같은 거다. F4랑 같은 거다. 한 주기 앞으로 당겨오면 되니까. F4 말고 좀 더 당겨오면 되죠. F1이랑 같은 거지. 굳이 F1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G1에다가 뭐 1 집어넣은 거. G1의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산수 금방 해보면 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로 요런 녀석인데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A, B, C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A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뭐 교과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진폭을 결정하는 거죠. 위아래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원래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겠죠. 코사인이니까. 그런데 앞에 A가 곱해지면 어때? A에서 마이너스 A까지로 왔다 갔다 하겠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뒤집어졌겠지 뭐. 어쨌든 요 A는 위아래로 늘어뜨리는 거 혹은 줄어뜨리는 거, 쭈그러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B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제 주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얘도 뭐 하는 거냐면 X 대신에 BX를 집어넣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압축하거나 팽창하는 거, 주기가 줄어들거나 주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 3분의 파이는 평행이동이고요. X축 평행이동.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C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최대값이 2분의 5다 그랬는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어차피 1이고 거기에 양수인 A를 곱했으니까 얘까지 생각해보면 최대값은 A고 거기에 C를 뺀 거니까 A에서 C를 뺀 게 2분의 5구나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주기가 파이래. 이 누구랑 관련이 있었다고요? B랑 관련이 있었다고요? 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건 어차피 이건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주기 생각할 땐 고려할 필요가 없고 BX라는 녀석만 생각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이야. 원래 주기는 2파이거든. 근데 내가 X에다가 파이만 집어넣어도 한 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니까 B가 얼마란 이야기다? 2란 이야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야 2파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세 번째로 6분의 파이는 대입하시면 되죠. B도 나와 있고 6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코사인의 값 찾으면 A와 C에 관한 1차식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이 녀석이 연립해서 A랑 C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A 사연수는 직접 하시고요. 다음은 얘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가 얘가 됐대요.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일단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1학년 때 우리 하던 거다. 그죠? 어떤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원래는 2분의 1 X 더하기 1이었는데 얘를 평행이동하면 뭐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사인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거든요. 요거 이제 각변환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거꾸로 내려가고요. 거기서 세타만큼 더 올라온 거니까 4사분면이야. 4사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x인데 코사인의 경우엔 마이너스 2분의 1 x부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코사인 2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A와 B가 찾아지게 되겠네요. 그죠? 이건 상학함수 문제라기보단 수하에 있던 도형의 이동 그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탄젠트래요. 사실은 상학함수 그래프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할 얘기가 많고 또 둘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평행이동만 하면 겹치기 때문에 그 둘이 할 얘기가 많지만 반대로 그래서 얘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특별하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다른 사인, 코사인에 비해서. 어쨌든 사인, 코사인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점근선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고요. 탄젠트의 점근선은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 녀석의 점근선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죠.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점근선이 파이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야. 그죠? 2분의 파이에서 처음으로 점근선이 나오고 그 다음 한 주기에 더 가서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다음 또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점근선을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거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정의역 이야기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죠?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은 x가 이거가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넣을 수 없는 거, 정의역이 같지 못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와서 보면 이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을 찾으세요인데 탄젠트 입장에선 받아 먹을 수 없는 녀석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얘란 이야기인 거야. 탄젠트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들어오면 값이 안 나간다고요. 정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린 저걸 점근선이라고 부른 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저기 써있는 x 빼기 4분의 파이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다.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고 같은 거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이거 그냥 단순히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압축을 하든 팽창을 하든 어떻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든지 간에 어쨌든 탄젠트 뒤에 들어가는 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정의역이 갖지 못하는 순간이고 즉 점근선이 되는 순간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x를 찾아보시면 n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되겠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n에는 정수만 넣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을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6번 주기 찾아보래요. 뭐 가장 간편하게는 그래프를 후딱후딱 그려보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도 찾아보자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약간 불편한데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엔 특별히 y축으로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y축에 평행하게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그죠? 참고로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때는 주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애들처럼 식 전체 절대값을 씌울 건데 y축으로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어 올렸으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절대값이 같잖아요. 그죠? 겹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코사인 2x 그러면 주기가 파이였던 녀석이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바뀌었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여기 앞에 붙어있는 3은 진폭만 3배로 늘어난 거니까 원래 쌓이는 주기가 2파이 절대값이었으니까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을 것이고 얘는요? 뭐 얘는 그냥 대칭이동 한 거니까 주기랑 상관이 없죠. 요 녀석이 2파이가 되려면 x에 뭐 넣으면 돼요? 4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얘는 코사인 함수에 이렇게 x의 절대값이 붙은 상태인데 원래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 그러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잖아요. x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건 이건 2분의는 압축하는 거니까 절대값 없다고 따로 생각하셔도 돼요. x에만 절대값 있는 건 코사인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코사인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주기가 얼마가 될 거다. 얘가 2파이가 되게끔. 그래서 x에 4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뭐 넣어야 돼요? 2파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누구다? 얘다 그런 이야기야. 참고로 파이도 3.14니까 4보다는 4파이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프. 요거 뭐 우리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보던 녀석이죠. ABC 찾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찾으러 가보면 A가 하는 역할은 뭐다? 위아래로 진폭이랑 관련 있는 거고 B가 하는 건 뭐다? 주기, 양옆으로 C가 하는 건 뭐다? X축으로 평행하게 평행이동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3과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진폭이 3배로 늘었죠.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의 값은 3이라는 것이 확정이 났고 그 다음 주기를 살펴볼 텐데 주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지금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4고요. 그 다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12야. 간격이 얼마냐면 8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X에다가 8을 집어넣었더니 한 주기가 돌았다고요. C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주기랑 상관없어요. X에다가 8을 집어넣었더니 사인이 한 주기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b가 얼마다? 4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c를 살펴볼 텐데 c는 이제 마지막 괄호에 보시면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다 그랬거든. 사인 입장에서 보면 원래 0,0에서 출발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으로 바뀌었죠. c가 음수라는 건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x 대신에 x 빼기 뭐가 들어간 거니까. 즉 원래 얘가 0,0에 있었던 녀석인데 이렇게 얘가 지금 이쪽으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 다 해놓고 나서 팽창 압축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거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y는 3 사인 4분의 파이에 x 빼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3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겨서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그냥 사인 곡선이 있었고 그걸 위아래로 늘렸고 양옆으로 이렇게 조절을 했다고요. b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니까 좀 늘러뜨린 거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인 곡선이 있었고 걔를 위로도 늘리고 양옆으로도 늘렸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얘를 완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평행이동을 먼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인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 녀석을 먼저 평행이동하는 거야. 어떻게? 요 맨 밑에 있는 꼴짜기가 y축에 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먼저 한 거예요. 지금 얘가 약간 그런 상태잖아.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짜부시키거나 늘어뜨리고 위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죠. 사실은 양옆으로 늘렸고 위아래로도 늘렸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는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라고. 그래서 원래 sin x였던 녀석을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팽창시켜서 y는 3 sin 4분의 파이 x 빼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팽창시키거나 압축시키는 건 y축이나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딱 꼴짝이어서 얘를 평행이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압축이나 팽창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추천하기로는 당연히 첫 번째 게 좋아요. 그래프의 모양새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정확한 그래프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얘처럼 딱 꼴짝이나 산꼭대기나 뭐 x절편이나 이런 애들이 축에 어디다 걸리면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거 다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대입해서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니까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C가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역시나 첫 번째 있는 방법이 제일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음 거 보시면 8번 보니까 탄젠트 곡선인데 이제는 그냥 탄젠트에 x 들어갈 자리에 bx만 들어갔죠. x 자리에 bx만 들어갔다는 건 주기만 달라졌다는 거야. x축으로 평행하게 압축했거나 팽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뭐 좀 더 편하게 아는 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기도 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주기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살펴보니까 원래 점근선 어디 있었어야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디 있다고? 3분의 파이에 있다고. 2분의 파이에 있었어야 할 녀석이 3분의 파이로 왔어요. 좀 더 다르게 요점 x좌표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 파이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그죠? 탄젠트 곡선이 한 주기 돌아가는데 3분의 2 파이밖에 안 넣었대요. 그럼 이런 얘기지. 내가 x자리에 3분의 2 파이만 넣었는데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파이랑 같은 거라고. 탄젠트 입장에서 한 주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전체가 파이가 돼야 되거든요. b가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3이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쉽죠? 다음 9번. 마찬가지로 또 ABCD 찾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찾아보시고 얘도 어떻게 해야 될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A는 뭐랑 관련 있는 거다? 위아래 진폭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 최대값이 3이니까 A가 3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잖아. D만큼. 그죠? 그러니까 뭐도 봐야 되는 거야? 최소도 봐야지.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원래 진폭은 2였거든요. 1과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1이 된 건 진폭이 4가 된 거니까 2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2다. 그런 이야기 될 거고. 그럼 3과 마이너스 1 딱 사이에 친절하게 1이라고 선까지 그어줬어. 얘가 누구였다고? 원래 X축이었던 녀석인데 1만큼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라온 거니까 D가 1이구나. 이런 이야기 되겠죠. 나머지 B랑 C인데 B는 축이랑 관련 있는 거였어요. 뭐 누구를 보는 게 좋을까? 얘도 여기 꼭대기하고 여기 꼭대기에 주어져 있네요. 그죠? 요점 X좌표가 2분의 파이고 요점 X좌표가 6분의 7파이래요. 이거 6분의 3파이니까 6분의 4파이가 한 주기가 된 거다. 그렇죠? B 계산 빨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행이동한 것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딱 지나가는 점인가 본데 C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분의 파이만큼. 압축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A랑 B랑 D를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10번. 요거는 우리 앞에 단원에 사각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에서도 나왔던 최대치수 문제예요. 앞으로 나올 몇 개의 문제는 그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제 조망인데 이런 게 출제될까 싶긴 해요.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긴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얘는 뭐 하는 거였냐면 치환하는 거지. 치환해보면 누가 되는 거였다고? 유리함수 되는 거였다고. 그죠? 어려울 거 아니잖아요. 사인을 t라고 치환해보면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유리함수야.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4. 점근선 찾아서 그래프 개형 대충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점근선 주어진 범위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양쪽 끝에 값 집어넣으면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 이렇게 해결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의 형태로 최대 최소를 찾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요 녀석인데 이것도 우리 앞에 단원 할 때 했던 거예요. 사인, 코사인 섞여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죠. 좀 전에 유리함수처럼 그냥 사인만 있던가 아니면 뭐 코사인만 있던가. 지금 하나의 삼각함수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걔를 치환해서 풀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고요. 섞여 있는데 2차도 없어. 2차라도 있으면 뭐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놓든가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다. 분자와 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바꾸는 거예요. 3 빼기 탄젠트 1 더하기 탄젠트. 어쨌든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삼각함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통일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특별히 여기에 숫자 같은 건 없잖아요. 다 삼각함수 1차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싹 바꾸시면 뭔가 해결이 되겠죠. 그죠? x의 범위 나와 있으니까 탄젠트 x의 범위 찾아가지고 역시나 또 유리함수 최대치수 찾아보시면 되고요. 얘도요. 코사인 제곱이 있고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하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긴 뒤에 지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싹 통일하는 것은 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혹시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은 백악 공식, 반각 공식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랑 뭐 상학함수의 합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래는 푸는 거거든요. 집에서 뭔지 모르겠다 싶어서 콴다 이런 거 찾아보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의 상학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인데 코사인으로만 혹은 사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특별히 상수항 존재하지 않고 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2차인 거지. 얘는 코사인 2차, 얘는 사인 2차, 얘는 사인 코사인이 하나씩 곱해진 거니까 사실상 2차. 그래서 얘도 뭘로 나타낼 거냐면 탄젠트로 나타내는 게 목표예요. 탄젠트. 근데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에 그냥 1이 있다고 보는 거야. 뭐 갑자기 분모에 갑자기 1이 있다고 보면 얘를 뭐라고 볼 거다.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뭐 한다? 분자 분모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모에 안 보이지만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고 전부 다 상학함수에 관한 2차식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문제 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분자 분모를 코사인 제곱으로 다 나누면 전부 다 탄젠트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누가 된 거다. 탄젠트 제곱.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t라고 쓸게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2 탄젠트 제곱 더하기 4 탄젠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인데 문제는 특별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란 녀석은 그냥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x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코사인으로 분자분모 나누어서 탄젠트라고 만들고 나면 탄젠트는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인데 보시다시피 분모가 특별히 0이 되는 순간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코사인이 0이 되는 건 탄젠트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t가 실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 그래서 얘를 k라고 둘 거고요. 분모에 있는 거 1위로 넘기면 알아서 t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실수 t가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시면 k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눈에 한번 꽂히고 나면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맞는데 1 대신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쓰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좀 어려운 건 이렇게 푸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걸 보고 위에 6 코사인 제곱이랑 2 사인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섞으면 숫자 2가 되는 게 맞긴 맞거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안 보이잖아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해서 1이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반대 방향도 생각은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좋지만 혹시 보이지 않으면 이런 거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13번이고요. 이것도 좀 어렵지.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 보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또 비슷한 듯 뭔가 다르죠? 왜냐하면 둘 다 사인이거나 둘 다 코사인이면 뭐 치환해서 풀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사인이랑 코사인도 뭐 이상한 조건이 하나 달려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요 문제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뭐 얘기하는 거다. 단위원에서 x좌표와 y좌표를 이야기하는 거다. 원주 위에 있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서 2,3이란 점까지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된 거라고요. 그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어디 있다고요? 반지름이 1인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다고요. 그죠? 게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도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약간 까다로워진 건데 얘도 이 사인이라는 것 자체가 y좌표 의미하는 거고 코사인이라는 게 x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라는 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긴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점을 살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을 살펴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볼 건데 여기에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 그어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죠? 여기 지나가는 거야 0,1 그죠?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y좌표가 더 작다는 이야기거든 직선보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기. 요 파란색. 이제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쪽 끝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2,3이라는 점은 여기 1이고 여기 2야. 1, 2, 3 이쯤 되겠죠. 참고로 2,3은 요 직선에 넣어보면 2를 대입하면 5가 나오니까 이 직선은 2,5를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2,3이라는 녀석은 요 직선보다는 아래쪽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요 점에서 이제 요 파란색 부분까지의 기울기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땐 어디겠어요? 요 점 지나갈 때겠지. 요 점 지난다는 것이 확실한 게 말했지만 만약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얘랑 얘를 동시에 지나갈 텐데 직선보다 밑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제일 완만하게 만난다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려면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 될 거라고.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제일 가파른 거, 기울기 제일 큰 건 언제겠어요?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죠. 그죠? 이때가 기울기는 제일 클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이 접할 때니까 원이랑 접선 그러면 우리 배운 게 뭐였어요? 뭐 지나가는 점 2,3 기울기 뭔지 모르겠는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이걸로 m을 찾으시면 되죠. 찾아보면 두 개 나올 텐데 그 중에 더 큰 거 찾으시면 돼요. 왜 두 개 나오냐면 접선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접선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접선. 그죠? 근데 걔는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이니까 그렇게 하나 찾으시면 되고 최소값은 0,1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다. 라고 찾으시면 되죠. 그죠? 조금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4번. 오히려 얘는 쉽죠. 왜냐면 x를 g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f에 넣으세요인데 g란 녀석이 누구냐면 얘라고 그랬거든. g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얼마예요?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지. 코사인 파이 x인데 이거는 뭐 주기랑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랑은 상관이 없고 요 녀석이 최대 최소랑 상관이 있는 거지. 파이. 코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일 거니까 파이와 마이너스 파이 사이로 움직일 거고 그럼 밑에 있는 f 입장에선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15번은 요것도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이거 탄젠트 x고 요거 탄젠트 x 더하기 1이고 평행이동 한 거다 한 칸. 그죠? 위로 1만큼 평행이동 하고 나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거지. 이 위에 있는 부분 잘라서 밑에다 붙이면 꽉 맞을 거니까 그냥 직사각형이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원래는
이런 종류의 그 넓이 구하는 거 많이 봤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투나 미적분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치고 수원만 배웠다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인데 우리가 배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원밖에 없어요. 원이 아니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 곡선은 어떻게 잘 잘라 붙이면 직선, 선분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고작 평행이동 한 거니까. 그죠? 네. 더 긴 얘기는 됐고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구하면 되겠다. 그죠? 확실한 건 뭐냐면 BC의 길이가 4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근데 우리 요 곡선 살펴보면 여기 x절편 얼마인지 알죠? 원래 사인 곡선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여기 지금 6분의 파이 x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이 녀석은 주기가 얼마냐면 12인 녀석이죠. x에다 12를 넣어야 2파이가 될 거잖아. 그 말은 여기가 얼마다? 6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6이라는 건 사인 곡선은 산꼭대기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일 테니까 여기가 6이래? 그럼 여기가 3이네. 그럼 이 길이가 4였다고? 그럼 요 점의 x좌표 1이고 요 점 x좌표가 5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 점의 y좌표 만들어지겠죠. 그게 직사각형의 높이가 될 거다라는 말이네요. 됐죠? 다음 17번. 알파, 베타, 감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인데 y가 3분의 2다 그랬거든요. 여기가 3분의 2. 사인 곡선이고요. y좌표가 3분의 1에 알파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거기에 0하고 2분의 파이 정도고요. 그때 y값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게 다잖아요. 3분의 2는 우리가 아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라고 나온 문제가 당연히 아닐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푸시면 되고 그래서 와서 보면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1을 더하세요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2짜리 녀석이에요. 그죠? 파이 x니까 그래서 여기가 2란 이야기고요. 여기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 요걸 괴롭혀 볼까요? 베타하고 감마 얘네 둘을 더해 볼 텐데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베타랑 감마라는 건 여기 이 꼴짝이 있죠. 이 꼴짝이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완전히 대칭이거든요. 그지? 그 말은 베타랑 감마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요점 x좌표 2분의 3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 2였으니까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 얼마 된다고? 3이 된다고.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게 2분의 3이니까.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3이다 그 얘기니까 f 알파 더하기 4 하세요라는 말인데 주기가 얼마였다고? 주기가 2였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그냥 f 알파랑 같은 거예요.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f 알파가 얼마인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2구나 라는 말이 되겠죠. 뒤에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랬거든. 그럼 얘를 먼저 구할 걸 그랬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랑 베타도 생각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니까 얘랑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1이다 그 얘기라고. 얘 1이라고요. 그럼 얘는 뭐다? f 2분의 3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2분의 3은 직접 대입해 보시면 되죠. 사인 2분의 3파이. 아니면 2분의 3 찾아도 되지.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2분의 3이면 여기였잖아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죠. 요거 3분의 2고 요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다. 그쵸? 다음은 비슷한 거일 것 같은데 얘도 보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를 구하세요. 아니야. 5분의 3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건 뭐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인지 감마 더하기 델타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넣으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의 딱 가운데 이거 2배 하면 된다고요? 주기가 얼마야? 파이야. 여기가 파이라고요. 여기 2분의 파이겠네. 그럼 여기 4분의 파이거든요.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해서 반띵한 게 얘고요. 베타랑 감마랑 둘이 더해서 반띵한 게 얘야. 감마랑 델타랑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건 얼마겠어요? 4분의 3파이. 그죠? 쭈르륵 더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19번인데 요것도요. 그냥 이런 생각하자고. 그 이제 분자에 보면 9랑 4라는 숫자가 있긴 있는데 숨겨진 게 뭐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라고요. 당장 얘하고 얘를 물론 하나의 문자로 통일은 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저걸 1-사인 제곱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면 어쩔 건데. 그럼 분모에만 막 미지수 2차 들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수 있는 어떤 이 유리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냐면 1차원적으로는 1차원적이 아니지. 이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건데 굉장히 골치 아프게 요 9나 4라는 거 자리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다 집어 넣어 볼 거야. 무슨 소리냐면 코사인 제곱분에 9 사인 제곱 더하기 9 코사인 제곱. 여기도 사인 제곱분에 4 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뭐 된 거야? 9 탄젠트 제곱. 얘는 뭐 된 거야? 더하기 9예요. 얘는 뭐 된 거고? 4 된 거고 얘는 탄젠트 제곱분의 4가 된 거지.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죠? 봐봐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지. 상악함수가 사인 코사인 섞여 있고 둘 다 차수가 똑같을 땐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면 탄젠트를 동원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면 정리해보면 이거다. 9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4 더하기 13이에요. 그런데 x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걸 보니까 탄젠트는요. 0에서 1 사이가 될 것이고 아니지. 0보다 그냥 무조건 큰 거네요. 그죠? 양수!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양수 얘네 둘 더하세요인데 둘이 곱하면 탄젠트 제곱 날라가죠. 뭔 소리야? 곱이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3, 2, 6, 2, 12, 25다. 이렇게 생긴 최소가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또 다른 이 부등식 생각해야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뭐 반대로 할까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건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곱하는 거야. 코사인 제곱분의 9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4.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원래 어떻게 생겼다고?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야. 얘랑 둘이 곱해서 루트. 얘랑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모양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다시 뒤적거리면서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25라는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도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답이 나오잖아 그냥. 누가 숨겨져 있었던 거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거라고요. 저걸 찾았으면 이렇게 한 줄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잘 안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20번도 마찬가지 문제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그랬고요.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상악함수야.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4 사인 코사인. 눈치챘죠? 이제 뭐 하면 되는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리고 나서 분자분모 코사인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다 탄젠트로 바뀔 테니까. 어쨌든 하나의 상악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것, 사인으로 통일을 하든 코사인으로 통일을 하든 탄젠트로 통일을 하든 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안 되잖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죠? 그래서 어쩔 거라고. 1 대신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라고 쓰고 나서 분자 분모를 코사인 제곱으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코사인은 0이 아니야. 그죠? 분자 분모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빼기 4 탄젠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0 이하고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탄젠트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계속 커지는 거라서 0 이상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요 녀석 대칭축의 위치 2니까 2 대입하면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다음은 21번 최대값 구하세요인데 사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거든요. 합성이 되어 있는 거네. 그럼 사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범위를 먼저 찾아야겠다. 그쵸?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아야 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를 찾겠죠. 근데 얘는 괜찮다. 그지? 이건 그냥 숫자잖아요. 그죠? x는 얘한테만 있으니까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이젠 이건 코사인으로 싹 바꾸면 되죠.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될 테니까 요 범위 가지고 코사인 세타의 범위 구하면 되고 그걸로 코사인에 관한 2차식 최대와 최소 구하면 되고 그걸로 사인 집어넣어서 y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고. 어려운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풀었나? 4분의 파이 빼기 5라고. 이거 숫자야. 이렇게 생겼지만 코사인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얘 자체는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거 사인에 집어넣어서 y의 최대 최소 찾으면 된다고요. 되죠? 22번 조금 오바지만 있으니까 하자면 일단 상악함수도 있는데 뒤에 갑자기 다항식도 섞여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니 세상에. 얘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심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일단 얘부터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여기도 코사인이 있고 이것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제곱의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지. 코사인 x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거죠.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니까.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범위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거든. 그럼 코사인이라는 건 양의 값을 갖기도 하고 음의 값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건데 여기를 마이너스 파이라고 치고 여기를 파이라고 생각해보면 코사인 함수는 0,1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를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요것만 그린 거고 얘는 뭐야? 0보다 크면 내비둘 거고 0보다 작으면 접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내비둘 거고 접어 올릴 거고 내비둘 거고 접어 올릴 거야. 그럼 이거랑 원래 거랑 둘이 더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거 그냥 꼬박 2배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쪽 편은 어때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올라왔으니까 둘이 합치면 없어지죠. 0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누구냐면 요 녀석 그림 그린 거예요. 이거 제가 일부러 식으로 안 찾고 바로 그림 그렸는데 식도 생각해보면 이거거든요. 코사인 x가 양수면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니까 2 코사인 x고 코사인 x가 음수면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x가 빵이라고. 그죠? 코사인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코사인 x가 2 코사인 x로 바뀐 거고 코사인 x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0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뭐라고? 이렇게 오다가 말고 볼록 튀어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얘가 파란색이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마이너스 x제곱은 뭐야? 그냥 이거지 뭐. 그지? 그 다음 뭐 하래? 파란 거랑 빨간 거랑 둘이 더하래. 일부러 요거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 최소 구하세요거든요. 딱 보니까 어때? 둘 다 x좌표 0일 때가 최대잖아요. 파란색도 거기서 최대고 빨간색도 여기서 최대니까 그 둘을 더한 게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최소는 파이일 때나 마이너스 파이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파란색은 내려오다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빨간색은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작은 거야? 양쪽 끝에가 제일 작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는 x좌표 0일 때고요. 계산하시면 돼요. 2라고 나오겠죠? 최소일 때는 x가 파이일 때라고요. 파이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심각하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의 어떤 그 지식이 없어도 대충 풀 수 있게끔 약간 조작해서 넣은 건데 이건 아마 좀 시험에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고 치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삼각함수랑 다항함수랑 둘이 섞여 있다고? 이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이거랑 이거를 한꺼번에 그리세요는 못해요. 대신에 따로따로는 그릴 수 있지. 얘는 삼각함수고 얘는 다항함수고. 그죠? 그려놓고 나서 최대 최소를 각자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시험 보러 가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어차피 한 번에 그리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한번 따로따로 그려서 각자의 최대와 각자의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비교해보면 합쳤을 때 최대와 최소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거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어쩌라는 얘기지?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은 23번. 주기와 최대값을 구하래요. 각자를 한번 살펴보자면 루트 안에 코사인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겼죠. 그런데 얘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래. 코사인 자체가 주기가 2파이잖아요. 얘가 뭐 거기에 1 더한다고 주기는 안 달라지겠죠? 루트 씌운다고 주기는 안 달라지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코사인 자체는 주기가 2파이 뭐 이렇게 한다고 주기 안 달라지고요. 루트를 씌운다고 그래프가 위아래로 변하겠지 뭐 안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 자체가 2파이가 된다는 건 특별히 의심할 게 없다고. 그죠? 주기는 그대로 2파이가 될 거고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도 좀 이거 자체로는 뭘 하기가 조금 그런데 하필이면 루트 안에 루트가 있어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얘도 코사인이 마이너스1에서 1 사이니까 0 이상 얘도 0 이상 둘 다 양수 양수끼리 더해 양수 제곱할 거예요. 제곱하면 2점이 있지. 봐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예? 그러면 2 더하기 2 절대값 사인 세타.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주기가 2파인 줄 알았는데 주기가 2파가 아니지. 왜? 이거 y란 녀석이 항상 양의 값만 가질 것이기 때문에 y를 제곱했을 때 이 녀석이 사실은 이거 찾으러 간 거였는데 최대값. 이거 최대값 얘가 최대를 가질 때 얘도 최대일 거잖아요. 반대로 y 제곱이 최대일 때 y도 최대일 거거든요.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제곱을 하면 식이 간단해질 거라서 제곱을 해버렸더니 누가 됐다고? 얘가 돼버렸다고. 이제는 세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이 녀석의 주기를 살펴보면 사인 세타에 절대값 붙은 거잖아요.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다고. 주기가 파이라고. y 제곱의 주기가 파이라고. 그럼 y의 주기는요? 역시나 파이겠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만 쳐다보면 주기는 2파이고요. 얘만 쳐다봐도 주기는 2파인데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그냥 코사인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요. 둘이 약간 뭔가 관련 있어 보이지 않아? 그지? 이런 생각해봐도 돼.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파이 집어넣은 거랑 같이 같다고요. 세타에 파이 플러스 세타 집어넣어봐. 그냥 얘네들이 자리만 바뀐 거잖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 제곱을 살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y 제곱의 주기가 파이, 그래서 y의 주기도 파이고요. 찾으라고 한 건 최대값이거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야? 사인 세타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이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4예요. 그죠? y 제곱의 최대값이 4야. 그래서 y의 최대값은 2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저거 자체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제곱을 하시면 세타가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밑에 있는 거. 뭐야, 두 개나 더 있네. 24번은 마지막 페이지에 세 문제야. 두 문제인 줄 알았어. 0에서 6분의 파이 사이에 있고요. 코사인이랑 사인 6제곱씩이에요. 6제곱이니까 약간 불편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지. 그래서 최대한 차수를 좀 줄여보시면 되겠고요. 하고 싶은 건 결국 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로 줄이는 거지. 그죠? 사인이나 코사인을 하나로 줄이는 건데 줄이기 전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좀 이용해서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보면 뭐 제곱을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하면 코사인 4제곱 빼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4제곱 글씨가 이러니 이렇게 생겼고 얘는 1이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얘 1. 그리고 얘는 또 다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에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3개 뺀 건데 이건 또 1이잖아요. 그죠? 얘는 1 빼기 3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을 살릴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건 사인 제곱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요. 사인의 범위 요거로 찾으시면 되겠죠? 사인 제곱의 범위도 저걸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지수의 개수를 잘 줄여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얘가 사실은 나오자면 제일 많이 나올 법한 녀석이죠. 뭐 여러분 문제집 같은 데서도 많이 풀어보셨을 거고 아마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 오면 타이핑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보는 문제예요. 기출문제로.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깔끔하게 싹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확실한 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결국 그 얘기죠.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 그거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얘 나름대로 사인 곡선이니까 원점 대칭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0,0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 4분면에 있는 그림만 잘 그려보시면 해결될 거예요. 3, 4분면 쪽 그림은 1, 4분면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좌면에 있는 게 사인 곡선이기 때문에 이 녀석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럼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y좌표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쳐다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건 뭐다? 얘는 얘 나름대로 그리면 되고 얘는 뭐만 보면 돼요? y좌표가 1인 점, 마이너스 1인 점만 보면 된다고. 그죠? 거기다 점 찍어놓고 찍 그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얘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x 앞에 파이 붙었으니까 주기만 좀 달라졌다. 그죠? 1, 4분면만 그릴게요.
주기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x 앞에 파이 붙었으니까 주기는 2로 바뀐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보고 여기를 2라고 보고 여기가 1일 텐데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주기가 2라고? 주기가 2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아이고. 다 와서 마지막에 그림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냥. 그래서 얘가 좌변에 있는 사인 곡선이고요. 우변에 있는 요 직선은 말한 것처럼 y좌표 1 되는 점. x좌표 얼마야? 3이에요. 3. 그래서 3,1, 1, 3,1. 요 점을 지나가게 된다고요. 0,0 당연히 지나갈 거고 3,3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생겼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거 기울기가 고작 3분의 1이어서 그런데 저게 30분의 1이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300분의 1이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가는지만 알면 된다고. 3,1이라는 점에서 튀어나가게 된다고요. 그럼 1, 3면의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야. 3, 4분면에도 똑같이 3개 있을 거고 원점까지 해서 총 7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30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변에 있는 게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x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저 뒤에 어딘가에 여기쯤에 뭐 30,1이라는 점이 있을 거라고요. 출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30분의 1에서 뽁 하고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요. 원래 직선이에요. 그냥 그리자고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럼 여기까지 올 때 교점이 총 몇 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0,1이면 이렇게 물결 치던 사인 곡선이 x축 짝수일 때 뚫고 올라오고요. 홀수일 때 뚫고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30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29일 텐데 29에서 뚫고 내려가고요. 30에서 뚫고 올라오고 31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야. 여기 29고 여기 30이에요. 그럼 교점이 몇 개일까? 생각해 보면 29개겠네요. 1 근처에 여기 1보다 작은 거 하나, 2보다 큰 거 하나, 3보다 작은 거 하나, 4보다 큰 거 하나, 5보다 작은 거 하나. 29보다 작은 거, 30보다 큰 건 없어요. 29 근처에 있는 것까지 나오겠지. 그죠? 아니면 여기 하나 만나고 그 다음 위로 볼록 할 때마다 2개씩 만나잖아요. 위로 볼록 할 때마다 2개씩 만난다고. 그 볼록이 몇 개인지를 세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그죠? 어쨌든 1, 4분면에 29개, 3, 4분면도 29개, 원점까지 해서 총 59개?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오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상관없이 y좌표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교점 개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사실은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삼각함수 그래프 있죠. 뭐 말했지만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 그림 그리는 거 당연히 자유자재로 그리셔야 되고 평행 이동하는 거, 대칭 이동하는 거, 뭐 압축하는 거, 팽창시키는 거 등등등 전부 다 연습을 좀 잘 해두도록 하시고요. 뒷부분에 오히려 여기서 좀 어려웠던 문제는 그래프였다기보다 오히려 삼각함수의 다시 최대 최소 이야기가 돼버리긴 했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녀석이고 마지막에 있는 문제도 숫자 바꿔가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